원의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 원 밖의 한 점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네, 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0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이라는 게 그냥 그런 말은 없고 그냥 3,0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위의 점은 어떤 식이었었냐면 원이 먼저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그 다음에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표현 자체가 완전 틀려요. 어디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점은 바로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원 밖에 한 점, 우리는 줄여서 보통 외부에 있는 점이다라고 해서 외부점이라고 하는데, 외부에 있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되는 거고요. 보통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렇게 좌표가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2번에서 사용했던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표현법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요. 문제 자체에서 원 밖에 3,0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얘는 자체적으로 공식은 없고요. 위에서 봤던 1번이나 2번 공식을 활용해서 보통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방법 1,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2번에서 배운 요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을 이용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이건 d는 r, 일반적인 공식이죠. d는 r이라는 공식을 이용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맨 위에 있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우리는 방법 1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방법 1이 가장 안정적으로 정답이 나와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답이 2개 나오는데 가끔 가다 보면 다른 공식을 쓰는 경우에는 답이 1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 외부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도 답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개였죠. 근데 두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1개밖에 안 만들어져. 근데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원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요 점에서 그은이라는 뜻이 이렇게 접선 하나, 물론 이쪽도 연장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접점이 2개가 생겨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2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 2나 방법 3의 공식을 사용을 하다 보면 접선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끔 생겨. 가끔. 근데 그거를 2개 생겨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답 나왔으니까 바로 답을 쓰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음 문제로. 정신이 없으니까 다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방법 1이 조금 더 복잡하고요. 2나 3이 조금 더 단순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정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연습하는 것도 있으니까 방법 1을 이용해서 주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방법 1을 이용하는 거는 어떤 방법이냐? 그 전에 항상이 아니고 매번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이 원점이라야 돼요. 무조건. 지금 이 페이지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기본 공식들은 무조건 중심이 원점이라야 돼요. 2번에서는 원점이 아닌 경우도 설명을 하긴 했었으나 그거는 이제 참고 삼아 설명을 한 거고요. 기본 공식 자체는 항상 중심이 원점이라야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을, 중심은 당연히 원점이겠죠. 원 위에 있는 점을, 아니다. 여기서 접선을 이제 긋는다고 하는 거야. 접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아까 2개라며요. 근데 1개만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2개가 나와요. 자, 요 점, 이 접점의 좌표를 일단은 A, B라고 둬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접점을 무조건 A, B라고 둡니다. 그러면 이 원에 대해서 접점을 물론 문자로 그대로 A, B라고 두라고요. A, B라고 두면 접점을 A, B라고 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이 a, b라는 게 원 위의 점이니까 원에 대입을 할 수가 있잖아. 이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이라고 할게요. r제곱이라고 할게요. 이 a, b를 첫 번째로는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식 중요합니다. 안 하면 곤란해요. 두 번째로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a, b를 이용해서 이거는 위의 점인 거니 얘 말고 얘로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어쨌든 이 접선은 요 점을 지나갈 거 아니야. 걔를 접선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ax1 플러스 by1은 r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아직 a값, b값은 뭔지 모르죠. x1, y1은 뭐 여기서 문자로 되어 있지만 주어져 있겠죠. 마지막으로 뭘 하면 되느냐면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돼요. 그래서 a값하고 b값을 찾아내는 거죠. 어려워 보이죠? 네, 다른 공식들은 아주 직관적으로 공식인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연립을 해서 a값, b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이라기보다는 방법에 가깝죠.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냐라고 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3,0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라고 할까요? 2라고 할까요? 2.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1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접점을 먼저 만듭니다. 접점을 먼저 만들면 a, b라고 하죠. 문제를 풀 때 a, b라고 여러분들도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 돼야 되겠죠. 접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위의 점이란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위의 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위의 점에서의 접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원에 대입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져. 또 이걸로 접선을 아예 구하면 ax 플러스 by는 1이라고 하는 접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처음에 주어져 있던 3,0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a값, b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좀 쉽게 하려고 얍삽하게 y좌표를 0을 만들었어요. 3,0을 대입해주면 3a 플러스 3a는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3a 얼마 a 플러스 얼마는 이렇게 a, b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거기서 a나 b를 구해서 다시 요거랑 연립할 거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아까 연립한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편법을 써서 y좌표를 0으로 만드는 바람에 a 값이 바로 구해졌죠. 3분의 1입니다. 그걸 이제 대입해주면 b제곱, b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9분의 1 플러스 b제곱이 1 되는 거니까 b제곱이 9분의 8이 될 거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만들었던 접점은 뭐가 되느냐? 하나는 3분의 1, 3분의 2 루트 2. 또 하나는 3분의 1,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죠. 물론 접선은 요거니까 여기다가 a, b를 대입을 해주면 이건 접점들이고 접선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루트 2y는 1 요거 하나 하고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y는 1 물론 3 정도로 곱해주면 좋겠죠. 보기가 이렇게 접선들도 구할 수 있고요. 접점도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 접선의 방정식인 건데 핵심은 연립 방정식인 건데 이것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접점을 만들면 무조건 원에 대입해서 첫 번째 연립 방정식의 첫 번째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접선을 만든 다음에 처음 점을 대입해주면 연립 방정식의 두 번째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두 방정식을 연립하는데 지금은 y좌표가 0이다 보니까 a 값이 바로 구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2a 플러스 b는 1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b를 구해서 그거를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풀고 또 a 값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 b 값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 a, b 순서쌍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지금은 어디 갔었죠? 여기 있군요. 요거 만들어져요.
그거 두 개를 조합해서 접점도 구할 수 있고요. 또 접선의 방정식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위에 있는 두 가지 공식보다는 많이 어려운 편인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인데 3,0에서 라고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1,2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1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점이 하나 있네. 그래서 2번 공식을 바로 씁니다. x 플러스 2y는 1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의 점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점입니다. 원 밖에 한 점인 거예요. 표현상으로도 어디에서 여기 대입해봐봐.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근데 사실 이 방정식도 쓸모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방정식이냐면 신기한 방정식인데 나중에 뭐 심화 문제 같은 거 풀 때 활용이 될 수가 있어.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에요. 어딘가에 이렇게 1,2가 있다고 쳐보십시다. 원래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위쪽으로 접점이 이렇게 하나 생기겠죠. 하나는 아래쪽으로. 그래서 무조건 어떤 점에서 어떤 원에 그은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 근데 이거를 나도 모르게 그냥 점이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2번에서 사용했던 공식을 만들어서 x 플러스 2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실제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접점 두 개 있죠, 그죠? 이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얘가 알고 보면 x 플러스 2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어떤 문제에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마치 외부에 있는 점이지만 위의 점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진짜로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거는 아니고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좀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한참 돌아가서 굉장히 복잡한 공식을 이용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려운 말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몰라도 돼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잘 외워뒀다가 친구들한테 자랑하세요. 너 극선의 방정식 알아? 이렇게 해요. 대부분 모를 겁니다. 자, 여기까지.